붕어 낚시 채비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붕어 낚시를 하시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20년 하신 분들 원봉돌 채비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채비만 이게 붕어 낚시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뭐 수입엘 채비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편대 채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올림 낚시에 여러 가지 채비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채비들도 가만히 보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원봉돌 채비, 원봉돌 채비에 이봉 채비가 지금 주류잖아요. 그 원봉돌 채비는 그럼 어떤 거냐? 예전에 인찍기라고 그랬죠. 멍텅구리 채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더 발달해서 삼봉 채비라고 한때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봉 채비가 현재 주류로 쓰고 있으면서 양어장이나 이런 데는 또 한봉, 외봉 낚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물 낚시 같은 경우에는 외바늘 채비를 주로 쓰게 돼 있죠. 그럼 이 채비에 각각의 채비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원봉돌 채비의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 원봉돌 채비는 채비가 간결하다는 거죠. 제가 이건 이제 원봉돌 채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찌하고 봉돌만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에 봉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원봉돌 채비는 채비가 간결할 뿐만 아니라 이 침력 자체가 부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부력이 작용하면은 그 부력폭이 큽니다. 그래서 찌의 오름의 폭이 크고 점잖아요. 그래서 여유로운 챔질 시간을 즐길 수 있죠. 옛날에 찌가 올라오네 그러고 이제 탁 천천히 이렇게 챔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낚시가 원봉돌 채비입니다. 비교적 다른 채비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물감은 약간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대류, 물속에 흐르는 그 대류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원봉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좀 여유 있는 낚시를 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입엘 채비가 어느 순간부터 이 봉돌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할봉돌이라고 원봉돌에서 봉돌을 여러 개로 나눠서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할봉돌 채비에서 그 분할봉돌을 다시 밑에 좁쌀을 달아가지고 좁쌀봉돌 채비라는 그런 채비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좁쌀봉돌을 대신하는 수입엘이라는 이런 것들 이제 수입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입엘이라고 하는 채비를 작은 봉돌을 사용해서 만든 수입엘 채비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입엘 채비의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예민한 입질 파악이 좀 수월하다는 거죠. 원봉돌 채비에 비해서 여기서 입질을 했을 때 이물감이 그만큼 적겠죠. 봉돌이 받는 하중이 적으니까. 그리고 또 그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찌오름이라든지 대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봉돌에 비해서는 대류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고, 그 반면에 허챔질의 물고기의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다 보면 또 허챔질의 그 요소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엘 채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 기둥줄은 한 팔합살 많이 쓰는데 팔합사 1호에다가 길이는 한 13cm에서 20cm 정도를 경우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지금 수입엘 채비, 편대 채비, 사슬 채비, 이 채비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원봉돌 채비와 다른 부분은 분할했다는 거죠. 분할. 여기는 이렇게 분할이 되고, 편대 채비는 편대가 이중 분할이 되고,
사슬채비는 사슬로서 쫙 분할이 된 겁니다. 이 분할의 의미는 결국은 이물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위별 채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편대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대채비. 예전에 낚시하시던 분 지렁이 낚시, 짝밥채비 뭐 하면서 튜브에 바늘이 달려있는 형태의 아주 예전에 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튜브 편대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편대채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이 안 되고 하나의 봉돌로 이루어진 왕편대, 그런 편대가 쓰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편대채비가 이렇게 분할된 편대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분할된 편대채비에 이렇게 보면은 편대가 강선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 각 편대에 무게가 표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편대채비의 장단점은 뭘까? 편대채비는 이게 이렇게 강선이 있는데 붕어가 여기 입질을 한다면은 어떤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입질을 할 때 미세한 까딱이는 그 마디 입질 체킹이 다른 것보다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낚시보다 특히 경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런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새 강선과 바늘에 엉킴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요 세 가지 채비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채비는 낚시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실은 찌도 틀리고 자기가 쓰는 호수도 틀리고 바늘도 사이즈도 틀리고, 그래서 낚시에는 정답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 부력과 침력의 그 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찌 맞춤과 수심 맞춤, 요 정도만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정답이 있으면 낚시가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 수심의 물속 상황의 변화, 외부 상황의 변화, 내 채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찌맞춤은 저 경우입니다. 저 경우에는 이렇게 찌를 맞출 때 다 똑같아요. 기본이 다 봉돌이 바닥에 닿는 낚시기 때문에 전 다 똑같아요. 요 까만 케미고무가 나오는, 까만 케미고무가 살짝 보이는 상태에서 저는 찌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수심을 맞춰서 낚시를 할 적에는 요거보다 한 1cm에서 1.5cm 정도 살짝 띄워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그게 요 밑에 부분 맞추는 이유는 표면 장력을 최대한 덜 받게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요걸 1cm에서 1.5cm 제가 내놓고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은 바늘이 닿고 봉돌이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채비에. 그래서 봉돌을 확실하게 닿게끔 해주는, 봉돌이 안 닿으면 이게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그 위치를 봐서 저는 찌고무 하단에서 1에서 1.5cm 정도 더 올려서 수심을 맞춥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저도 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립버를 사용해 가지고 납을 잘라 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또 그걸 예민하게 갈면서 뭐 4%까지 갈면서 아주 예민하게 맞추다가 한번 잘못 싹 하면은 찌가 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버려야 돼요, 봉돌. 또 버리고 다시 더 정성 들여서 맞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납을 사용이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납 사용도
금지가 됐고, 그 전보다 납을 사용할 때보다 더 편해지게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봉돌의 구람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면서 또 이 상태도 굉장히 예쁘게 좋게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돌의 형태도 굉장히 이쁘고, 봉돌의 그 표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한 찌를 가장 올려주기 좋은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찌의 부력만 알면은, 내 찌의 부력을 미리 알아두면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채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도 찌 맞추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내 찌를 사전에 이 찌의 부력은 3.5g이다 알고 있으면은 3.4g 짜리에다가 맞춰서 현장에서 찌 맞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 맞춤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붕어 낚시의 채비의 원리와 이해, 원봉돌, 수입액, 편대 채비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찌맞춤. 찌맞춤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강의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원봉돌 채비를 여러분한테 먼저 채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에서 지금 한 4목 정도에 맞춰 놓고 현장에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지금 바늘 안 달고 낚싯대에 연결해 가지고 지금 찌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찌를 놓는데요. 아까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요 정도입니다. 요 까만 부분이 딱 나오게끔 그 톱 첫 마디 정도가 살짝 나오는 정도로 찌 맞춤을 했습니다. 요것은 원 봉돌에다가 이 오링을 첨가해서 얼마든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미세한 거를 넣으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조절을 해서 요 높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거를 찌를 쭉 눌러주면은 찌가 못 올라올 겁니다. 아마 이거는 찌가 표면 장력에 의해서 찌를 이렇게 물이 잡아주는 그 힘에 의해서 찌가 못 올라오는데요. 그만큼 요 케미고무 바로 아래가 찌에서는 가장 얇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가장 적은 부분이니까 거기에다가 맞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찌는 이런 식으로 저는 맞춰요. 뭐 다른 분들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맞추고, 실제 낚시할 적에는 우리는 봉돌이 바닥에 닿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심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수심을 맞추는데, 수심 맞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찌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수심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네, 봉돌이 안착이 됐고요. 아까 찌가 올라온 것보다 약간 좀 더 올라왔죠.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게 그 예민한 찌 맞춤이 되겠어요. 자, 찌가 내려가는 것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 봉돌이 딱, 우리가 낚시터에 가면 봉돌이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둔하게 맞추면 봉돌이 눕겠죠. 이런 예민하게 찌를 맞추면은 봉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긴장을 굉장히 올라오는 힘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맞춰서 낚시를 합니다. 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원봉돌 채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 찌의 부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찌 맞춤 통을 이용을 해서 한 4마디 정도 맞춰놔요. 기본적인 봉돌을. 기본 봉돌 4마디 정도 맞춰놓고 현장 가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의 무게나 물의 탁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대류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던져보니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요 부력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찌 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찌 맞춤을 요 정도에 맞춰준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찌 맞춤이 되면은 수심 맞춤을 됐는데 수심을 할 적에는 요 정도로 띄워놓고 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봉돌이 이렇게 딱 쓰고 찌가 안정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붕어가 여기서 바늘은 여기서 보셨듯이 무게와 찌의 부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이 찌 맞춤에서는 결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바늘은 물고기가 클 때 큰 바늘 쓰는 거고, 물고기가 작을 때 작은 바늘 쓰는 거고, 또 목줄의 길이도 물고기의 활성도나 이거에 따라서 길게 짧게, 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본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스위벨 채비는, 이거는 이제 스위벨 채비인데요. 스위벨 채비는 보통 요 기둥줄을 합사줄로 해서 13에서 20cm 정도 그 사이로 일반적으로 두고요. 스위벨과 봉봉돌의 그 비율이라 그럴까요? 봉봉돌이 10이라 그러면은 스위벨은 한 20% 정도 좀 줍니다. 그러니까 봉봉돌이 한 3g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0.6g 정도의 스위벨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봉돌이 5g짜리 본봉돌이다. 그러면은 1g의 수위벨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비율로 쓰는 게 경험상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 올림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위벨 채비에 실내 맞춤을 하였더니 하나, 둘, 셋, 3마디 해서 약간 더 올라오는 3마디 반 정도가 됐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원봉돌 채비랑 똑같습니다. 한 살짝 올리는 찌 맞춤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맞춘 찌가 세목보다 세목 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빨간 줄 요 정도에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좀 요만큼 2목 반 정도를 내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오링을 지금 첨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오링을 꼈습니다. 여기 낀 상태에서 나사로 돌려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부근에 지금 딱 맞췄네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근에 지금 찌가 딱 맞았어요. 요게 굉장히 소자 링 하나에 따라서 어떤 찌는 찌톱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떤 찌는 끔찍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찌톱이 두껍다든지 찌 자체의 전체 부력이 크다든지 그 찌가 굉장히 그 저부력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링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찌 맞춤할 때 이렇게 케미 고무 밑에 한 5cm에서 1cm 정도 0.5cm에서 1cm 정도 내놓은 상태를 저는 찌 맞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찌맞춤은 이렇게 했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원봉돌 채비를 했을 처럼 똑같이 이제 이거 지금 현재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거든요. 수위벨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앉으면서 이 수심을 맞춰주는 거는 현재 이 맞힌 거보다 0.5에서 1cm 이상 그 정도 띄워주는, 띄워서 찌 맞춤을 해주는, 수심 맞춤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좋습니다. 자, 스위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찌 맞춤을 했던 것보다 약간 찌톱을 한 1cm 정도 더 위로 올려 가지고 스위벨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심을 맞췄습니다. 그러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